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하락하고 상승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는 안타깝게도 3000포인트를 깼습니다. 코스닥은 950포인트를 지키면서 0.79% 상승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 나왔던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요. 그동안에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3차 확산이 좀 벌어지고 있다 라는 재유행 소식에 현재 몇몇 유럽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좀 단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데일리의 변구경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처럼 유가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제가 주유를 하러 주유소에 가면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로 현재 코로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유럽 각국이 봉쇄 조치를 좀 강화했고 코로나나 이렇게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에서 이동 제한 조치라든지 다시 또 연장하고 이렇게 조금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좀 우려스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는 백신이라는 무기가 있죠. 그 백신이 물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점점 접종이 좀 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예전 초반에 있었던 그런 우려감들보다는 훨씬 더 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보는 코로나 라이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많이 이 코로나 라이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관련해서 소통을 좀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확진자, 사망자, 완치자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좀 화면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보시면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독일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프랑스, 프랑스네요.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죠? 지금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독일이 7,700명, 프랑스는 14,000명, 사망자 수 280명.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수치긴 합니다. 그죠? 미국은 확실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 한 12, 3만 명 정도로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지금 5만 7천 명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좀 줄었다라 좀 생각이 됩니다. 1일 확진자 수가요. 어쨌든 현재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도 보면 예전에 한창 많이 증가할 때보다는 훨씬 덜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400명대를 좀 유지하고 있어서 어,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 조금 흔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운 좋게도 하락을 좀 하고 있어요. 운 좋게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하락을 좀 하고 있어서 1.6% 초반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태고 다만 연일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유럽하고 중국하고 위구르족 때문에 이슈가 있었고요. 그것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뉴스가 없어지는데 유럽 봉쇄 조치라든지 그죠? 그런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또 이슈 때문에도 시장이 현재 불안전한 상황.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많은 안 좋은 악재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펀더멘털 체력이 기초 체력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좀 시간이 아니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나스닥 100 지수는 선물이 지금 0.75%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 2시간 뒤에 열리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만은 현재 기준으로 제가 9시 40분에 찍고 있거든요. 세계 주요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이 그럼 많이 빠지고 있는지. 자, 보시면 캐나다, 브라질, 그죠? 영국, 프랑스,
앞서 말씀드린 독일도 볼까요? 예, 독일 지수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초록 색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 열린 나라에서 국가에서는 하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락으로 현재 조금 더 많이 시장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은 미국 시장 개장 전이기 때문에 어제 많이 빠진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뭐 SK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이슈와 연결이 됐다 안 됐다, 이제는 조금은 그 이슈와 조금 연동돼서 시장에서 회자되는 것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뭐 관심을 둘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효능에 대한 미국 3상 임상실험 결과에선 79%가 예방효과 발표가 됐지만, 날짜에 뭐 지난 정보가 좀 포함되어 있다, 예전 정보가 해서 미국에서는 FDA에서는 그 다시 아스트라제네카 48시간에 있는 최신 자료를 통해서 또 발표하겠다, 임상 결과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FDA발 이야기인지, 그죠?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자체적으로 현재 얘기를 하는 건지, 보시면 이 자료를 좀 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개한 임상 결과네요. 아스트라제네카 공개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어찌됐건 뭐 현재 괜찮다라고 좀 내용이 나왔었는데, 다만 미국에서는 오래된 시간이 좀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업데이트해서 최근 자료를 언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아직은 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 이슈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CMO 체결해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해가지고 뭐 국내에 공급하고 해외까지도 좀 노리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아주 조금이나마 뭐 받지 않나 좀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그냥 이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보다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찌됐건 이렇게 한번 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밀리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이, 수급에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관도 조금씩 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워낙 순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 기관 물량이 사실은 4월 중순부터는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디스커버리는 조금 덜한데 케미칼은 확실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도 케미칼이 빠졌습니다. 음봉 2.38% 하락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많이 죽었어요. 이제 조금 거래량만 보면 거래량이 지금 많이 죽은 상태에서, 그죠? 뭐 100만 주도 거래량이 안 나와요. 지금 뭐 14만 주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죽은 상태에서 음봉이다.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이 지지를 좀 받고 돌아 나오는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고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 혹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25만원까지 정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26만원, 7만원 정도 라인에서는 쌍바닥만 들고 저는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얘 22평선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돌파를 하겠죠.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좋고요. 근데 그 거래량이 실린 수급 주체가 장 마감하고 보니 외국인이나 기관인 경우에 그게 더 좋겠죠. 이렇게 양봉을 좀 만들어주면서 뭐 안착을 해주는, 뚫어준다고 표현한 게 아이고, 다시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하나 지우고, 여기서 뭐 이를테면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렇게 봉을 좀 만들고 나서 거래량 좀 터지면서 22평선 뚫어주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좀 그런 움직임을 저는 기대해보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런 식의 좀 쌍바닥을 한번 지지를 하러 가는 움직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여요, 제 기준에는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결부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얘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제가 라인 두어둔 건데요,
이 양봉의 시초 13만원 정도를 찍고 갈지, 13만원 정도까지 찍고 갈지, 아니면 뭐 이내 반등이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로 봐서는 시장 상황이 나이스하지 않으니 뭐 이렇게 한번 뭐 눌렀다가, 그죠? 한번 뭐 눌렀다가 이렇게 장중에 좀 올라와 주고 아래 꼬리 달면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뭐 만든다, 그죠? 이걸 덮는 양봉을 만든다, 요런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반등이라는 기대감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쫙 잡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정도 수준에 아이고, 이렇게 잘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해서 뭐 거래는 터지면서 나왔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그러면 이거 지지 됐네 하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또 칠 수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케미칼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케미칼은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한다라는 기대감에 디스커버리보다는 수혜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로 바이오사이언스의 움직임과 함께 커플링하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냐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께서 케미칼에 대한 어떤 뭐 모멘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있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등의 포인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의 포인트라고 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생각을 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슈는 뭐 실적이라든지 뭐 감사 이런 건데, 지금 보면은 뭐 케미칼이 감사 보고서에서는 적정 나왔어요. 22일 날에 감사 보고서에서는 적정 나왔고, 보시면 연결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많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죠, 뭐, 그죠? 워낙 뭐 바이오사이언스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그죠? 실적이라든지 감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서 혹시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인 소양은 갖춘 거고, 그렇다면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움직임과 함께 조금 커플링해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겠다,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요. 요즘 감사 시즌이어가지고 지금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상패 떴거든요. 이거 지금 아마 의견 거절을 떴을 거예요. 의견 거절 나와가지고 세우글로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저는 홍준표 전 그 대통령 후보,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의원하고 계시잖아요. 경남도지사였죠. 예전에 경남도지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뭐 감사 의견 거절 나와가지고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건데, 보고 계신 분들은요. 어쨌든 해서 이런 감사나 이런 의견에 대한 이슈도 안 좋은 건 없고요.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냥 어떤 커플링된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케미칼에서 어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그 뭐 소재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워낙 뭐 최근에는 이제 뭐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 사업화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죠? 그게 아마 에코트리아 CR 이거라고 제가 기사에서 본 바가 있는데, 그런 케미칼에서 여러 가지 사업화된 준비에 대한 어떤 가시화된 성과를 내는 공시들이라든지 뉴스가 나오면 그때 좀 반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노바백스와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이슈가 나와서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수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바이오사이언스가 눌리는 상태에서는 케미칼이 반등이 그렇게 쉽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의 반등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갈 필요는 있겠다. 근데 지금 보면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렇게 상승 후에 음봉 맞고 계속 5개짜리 음봉을 맞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거의 거래량이 죽으면서 음봉 맞았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고, 이 정도가 되면 도지형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도지형이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이 그 매도에 대한 어떤 압박과 매수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수급이 얼추 균형이 맞는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량이 완전 죽으면서 매도에 대한 수량들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가 케미칼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확정짓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 기준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뭐 이거 내려오겠죠.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얘가 뭐 이렇게 흐른다면 이걸 지지 한번 하고 뭐 이렇게 다시 반등하든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서 좀 쭉쭉쭉 좀 가든지 다시 또 눌리든지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바이오사이언스가 확실하게 지지라인 잡고 반등하는 느낌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아직은 좀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동도 개인이 순매수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순매도. 다만 기관의 매도가 13억 정도 나왔기 때문이지 기관의 매도를 뺀다면 기금의 연기금의 매도를 뺀다면 금투와 보험의 순매수로 조금은 순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기관 전체로 봤을 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워낙 기관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미칼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이 아무래도 하루 이틀 상간으로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힘드시겠습니다만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인데요. 디스커버리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빠지는 그런 종목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악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케미칼에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보내고 디스커버리는 그 한 쿠션 먹고 좀 덜 반영이 되는 반면에 좋은 호재도 조금 덜 반영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D&D라든지 뭐 여러가지 플라즈마라든지 가스라든지 많은 종목들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로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SK 디스커버리도 감사보고서 23일날 나온 것 어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견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엉뚱한 의견 안 나오고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적정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보고서 시즌에 엉뚱하게 철퇴를 맞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시면 여러분들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지 케미칼이 더 많겠죠. 아마 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찍고 브론즈밴드 하단 찍고 지금 양봉을 세웠단 말이죠. 거래량은 근데 1천 합니다. 거래량은 아직 정말 적게 나왔어요. 전일보다는 많지만 그렇다고 이 거래량이 뭐 어떤 뭘 줄만한 어떤 특별히 무슨 이슈가 될 만한 거래량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등 나오고 6만원 지금 200원 모자란 59,800원인데 6만원 이상으로 좀 이렇게 안착해준다면 충분히 다시 추세를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이렇게 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로 안 가져가도 그죠? 바로 안 가져가도 여러분들 제 생각엔요 이렇게 좀 쳐주고 여기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이평선이 아이고 다시 한 번 더 이거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들 보기 좀 어려우시겠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평선이 떨어지고 얘는 이제 봉을 딱 세우겠죠. 양봉이든 음봉이든 맞고 떨어졌다가 6만원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돌파하면서 얘는 이제 조금 더 완만해지면서 5이평선 돌파하는 느낌으로 또 이렇게 가는 뭐 이런 움직임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 저는 6만원 안착이 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보여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들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게 아니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시점도 될 수 있는 단기적으로 한 요정도 룸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설치해 볼게요. 그래서 6만원 안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 매동이 케미칼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디스커버리는 외국인이 2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금액이 크게 어떻게 반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2억 정도 그래도 순매수를 했다.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도 그죠? 그나마도 이 두 종목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디스커버리는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업종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면 오늘 코스닥은 0.79% 상승 다시 돌파해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요량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오늘 아쉽게도 오늘 0.28% 도지로 마감을 좀 해서 아래꼴 조금 단 도지인데요. 저는 상승 추세를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면서 내일 시장 기대해 볼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해 주신 분들이 항상 뭐 하셨던 말씀이 이제 후원을 뭐 받거나 아니면 유료로 이렇게 카톡방이나 이런 거 운영 안 하시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우선은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그렇다고 해서 뭐 후원을 받는 뭐 계좌를 등록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쓰는 화면이 유한타증권이거든요. 유한타증권에서 그 제휴 요청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을 통해서 이제 제휴 컨텐츠로 등록을 하시면 저희 그 쩐다리 TV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후원하시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좀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유한타증권하고 개설할 때, 유한타증권 개설을 하셨을 때 이렇게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하시고 제휴 컨텐츠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쩐대리 검색하시면은 이제 쩐대리라고 치시면 제휴 콘텐츠로 등록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 제가 쓰시는 HTS 화면 요런 스타일로 좀 그 HTS라든지 보고 계신 분들,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좀 이렇게 좀 고생했다 라고 해서 후원을 좀 하시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유한타증권 계좌 유치를 좀 제 컨텐츠로 등록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요 제휴 컨텐츠 등록 후에 제공되는 뭐 HTS의 어떤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디스커버리는 조금 그나마 반등이 좀 나와서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반등이 좀 더뎌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사이언스의 반등과 함께 케미칼도 연동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하루 이틀 상관으로는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